네,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막판 최후의 빅매치를 꼽혔던 맨체스터 더비가 끝이 났습니다. 빅매치라는 이름값에는 좀 걸맞지 않는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었고요.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위 경쟁을 하는 팀답지 않게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위 싸움이 정말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인데요. 4위에 3, 4위에 들어야만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나갈 수 있는 팀들이 계속해서 니가 가라 챔피언스리그 뭐 이런 패턴으로 아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건은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정말 압도적인 1, 2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절지 않으면 한 번도 승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자력으로 우승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시즌 1패밖에 하지 않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경기를 전승을 해도 우승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맨체스터 시티가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전반전 이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5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에버튼에게 정말 참패를 했었고 또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 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열세를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5백을 들고 나왔었고요. 이 그림과 다르게 애슐리 영이 오른쪽 풀백, 다르미안이 이제 센터백으로 봤었고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는 덕배, 그러니까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좀 걱정거리긴 했습니다. 포백 앞쪽에 다비드 실바, 페르난지뉴, 또 긴도간 이렇게 3미드를 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데브라이너의 공백이 느껴지는 그런 전반전이긴 했습니다. 좀 더 좋은 점유율을 갖고 2선까지는 잘 침투에 들어갔습니다만 결정적인 패스 상황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던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그것은 뭐 데브라이너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비드 실바나 긴도관이나 페르난주니 역시도 어떤 이선에서 지원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못해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점에서는 분명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버스 2대 세우기 수비가 효과를 좀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지 않았고 어느 정도 높이를 유지하면서도 중원에서의 점유 우선권을 갖길 원했던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는데요. 전반전은 잘 먹혔어요. 사이드 쪽으로 밀어내면서 중앙 쪽을 자신들의 페이스로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부는 공격력에서 갈렸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도 맨체스터 시티의 3톱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뭐 위치도 바꿔가면서 특히 스털링 왼쪽 측면 또 베실바가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잘 풀어줬고 아구에로 같은 경우에도 횡으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계속 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후반전 들어서도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워낙 그 맨유의 수비가 좀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최소한 0대0 이상의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 맨유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백 앞쪽에 3미들도 페레이라, 프레드, 포그바 뭐 최전방의 링가드, 레시포드까지 그렇게 맨시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지션이 거의 없다시피 한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한 어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요. 결국에는 지키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의외의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후반전에 페르난지니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이때 가르디올라 감독이 좀 더 강수를 둡니다. 같은 포지션에 뛸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한 것이 아니라 르로이 사네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린 것인데요. 이게 효과를 봤습니다. 상대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맞불을 놓은 셈이 됐는데 사네가 들어가면서 사네가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던 스털링이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격수가 4명이 됐죠. 이렇게 공격수를 늘리면서 상대 수비진들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었고요. 이게 성공을 하면서 베실바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1대1이 안 되면 현대축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이 공격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날은 포그바까지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뒤로 보내는 패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1대1 상황에서도 보통 뭐 2대1도 아니고 1대1 상황에서는 돌파를 시도하거나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맨유 정도 되는 규모의 클럽에 모여있는 선수들의 어떤 역량인데, 다 돌아갔어요. 뒤를 돌아가거나 옆으로 빠지거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이 없고 어떤 그 싸워야겠다라는 의지를 느낄 수가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꾸 돌아 나오면서 좀 승부를 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욕심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커 보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변변치 않은 어떤 그 공격 시도들이 무산이 됐고요. 결국에 실점 장면들도 그렇게 망설이다가 뺏긴 상황에서 역습을 당하면서 실점으로 연결된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맨유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기량도 기량입니다. 멘탈 준비가 안 된 부분 그리고 서로 간에 상호 간의 협업 플레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을 주는 선수는 받는 선수를 탓하고 받는 선수는 공을 주는 선수를 탓하는 장면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패스라는 것은 주는 선수의 킥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는 선수가 패스를 주는 타이밍 또 킥의 어떤 기술 이런 것과 별개로 받는 선수의 움직임이 적시에 적소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다 들어맞질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박스 근처에서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도 승부를 걸질 않으면서 정말 뭐 유효슈팅이 거의 없는 그런 채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독의 용병술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르돌라 감독은 이른바 전화위복에 오늘 시합이 됐죠. 뭐 세옹지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페르난지뉴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사네를 투입하면서 공격수를 늘리는 과감한 어떤 모험수를 단행을 한 것이 이날 과르돌라 감독의 역량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뭐 이 승점 3점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맨시티에게는 무승부나 패배는 곧 우승 실패를 의미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감한 노림수를 던진 것이 효과를 확실히 본 것 같습니다. 네, 사네가 제 몫을 해주면서 골까지 만들었고 어쨌든 사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맨시티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왔어요. 중원에서 숫자 싸움에 밀리면서 공격하는 상황에서 계속 망설이는 장면들이 전반전에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실수도 많았던 게 맨체스터 시티였는데 후반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맨유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맨유도 링가드에게만 두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요. 링가드 선수가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두 번의 찬스를 모두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 헛발질로 슈팅을 놓친 장면은 좀 치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방에서 레시포드가 많이 뛰면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만 링가드도 그렇고 포그바 역시도 공격적으로 가담을 해주는 움직임들이 좋지 않았었고요. 또 페레이라와 프레드 모두 좀 특장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메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수비 홀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좋은 패스를 뚫려주는 것도 아니고 혹은 본인이 볼을 갖고 포그바처럼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역할을 했었고요. 특히 이날은 측면 풀백으로 나왔던 윙백으로 나왔던 애슐리온과 루크쇼가 오버래핑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레이라나 프레드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기여도 분명히 요구가 되는 경기였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거세된 채로 경기를 하면서 미드필드의 어떤 존재 의미를 보여주지 못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이 이 라인업을 구성한 의도는 저는 명확했다고 봐요. 지난 에버튼전에서 워낙 지금 혼쭐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실점을 억제를 하면서 한 골 정도를 노리는 승부를 했는데 이것이 중원에서의 미스가 계속 좀 많아지면서 실점으로 연결이 되고 다급해진 상황에서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고 체력적으로 한계점에 도달을 하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이런 것들이 좀 조합이 되면서 완벽하게 후반전 막판 30분 정도는 거의 뭐 팀이 아닌 수준의 모습들을 자주 노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근래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라운드 위에 리더가 없다는 것도 분명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기량적으로 뿐만 아니라 서로 소리치면서 서로를 독려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를 않았고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들어온 이후에도 이 선수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루카쿠, 뭐 산체스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는데 특히 루카쿠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버티지 못하고 계속 사이드로 밀려나가서 본인이 크로스를 하는 이런 패턴의 공격을 계속 전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뭐 본인이 책임 회피하는 그런 느낌까지 줄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공격수의 모습 보였고요. 산체스는 거의 볼 터치 자체가 없었죠. 물론 10여 분밖에 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임무 또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투쟁심 아니면 동료들에 대한 어떤 길을 불어넣는 이런 어느 하나 제대로 된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 대행이 감독으로
정식 계약을 맺은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팀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4위 경쟁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나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다시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리버풀과의 승점 차는 단 1점밖에 되질 않고요.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4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경기 3경기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아스날은 답답합니다. 아스날이 울버햄튼한테 3대1로 졌어요. 전반에만 3골을 내주면서. 아스날이 이겼다면 첼시를 2점 차로 제치면서 4위권 안에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자, 아스날도 이렇게 되면 어렵게 되겠고. 아무튼 맨체스터 시티는 우승권 경쟁에서 계속 주도권을 갖고 가게 되겠습니다. 리버풀은 이런 페이스면은 한 번밖에 안 주고도 우승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남은 일정 동안 또 리그 우승 경쟁 어떻게 될지. 맨시티가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리버풀과 맨시티의 우승 경쟁, 또 4위 싸움 계속 진행될 프리미어리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